네, 이번 시간에는 마케팅 기법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에, 마케팅 기법을 다양하게 이해함으로써 필요할 때 즉시에 필요한 그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전략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말이죠. 뭐 전략이라는 게 뭘까요? 마케팅 전략. 마케팅 전략은 그야말로 마케팅이라는 그런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마케팅. 이게 결국은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 마케팅 활동을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통합한다. 두 번째는 최적화한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통합화와 최적화.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죠. 그래서 통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마케팅 수단이나 채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강약과 시기와 또 대상 고객의 청별과 이런 제반 사항들을 최적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은 사업 전략에 따라 결국은 마케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자, 첫 번째, 마케팅 전략은 사업 전략의 하위 전략이다.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 전략이 전반적인 경영 전략의 관점입니다. 반면 마케팅 전략은 사업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개별 상품별 시장에서의 세부 실행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체 기업의 전략의 하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자, 마케팅 전략은 관점이 기업 관점이 아닙니다. 출발 자체가 고객의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보는 것,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고객을 보는 것, 포커스라고 합니다. 포커스.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기업을 바라보는 반대 방향이죠. 퍼스펙티브, 시각입니다. 시각. 그럼 고객의 시각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객 관점이라는 뜻은 결국은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고객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고객 마음대로입니다. 고객이 마음이 움직여야 구매라는 행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객의 마음속에 우리가 차지해야 돼요. 고객의 마음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퍼스펙티브, 포커스와는 아주 반대 방향이죠. 그 다음 공격과 방어. 공격과 방어는 또 정반대 이야기죠. 전술적인 활동도 포함됩니다. 자, 사업 전략은 사업 전체를 조망하는 상위 레벨의 경영 전략이죠. 반면 마케팅 전략은 시장의 지위, 포지션이죠. 자신의 역량, 그 다음에 경쟁자의 움직임. 그래서 마치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때그때 굉장히 짧은 주기를 통해서 아주 이 움직임의 어떤 굴곡이 매우 큰 편이에요. 그래서 공격과 방어 등의 전술적인 활동도 포함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략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차원인데 그 중에서 오퍼레이팅 차원의 그런 행동들도 포함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사업 전략의 실행 전략은 그 마케팅 전략과 같은 하위 기능별 그 전략들이 결국은 수행이 돼야 되는데 그 수행되는 초점은 4P 또는 4C의 마케팅 믹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를테면 수요 예측, 그 다음에 판매 계획, 유통망 구축, 그 다음에 광고 및 홍보 이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행 계획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자, 21세기, 지금이 21세기죠.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도 하죠. 4차 산업혁명 시대. 1차, 2차, 3차. 1차 산업혁명은 그야말로 기계가 만들어진 거죠. 기계가. 전기기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전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그야말로 그 대량 운송, 그 다음에 초스피드 운송의 어떤 기반이 마련이 됐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매스 프로덕션.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이 거의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 가상 공간에서의 혁명이라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은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21세기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말만 하지 한마디로 말하면 4차 산업혁명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상현실, 두 번째는 실제 현실. 실제와 가상이라는 두 가지 그 존재가 어떤 형태로 융합되고 협력하고 또 유기적으로 얽혀가느냐의 게임이에요. 자, 이걸 갖다가 4차 산업혁명, 21세기의 주요 경영 환경이라고 볼 때 마케팅 트렌드는 거시 환경과 소비자 니즈의 변화, 기술의 발달, 기업들의 경영 활동의 이런 일반적인 카테고리에 따라서 마케팅 트렌드가 변화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새롭게 뭔가 새로운 트렌드로 읽어드려야 할 것이 과연 뭐가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첫째, 감성 마케팅입니다. 감성 마케팅. 이 마케팅 중에서 이 감성이 매우 중요하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감성 노동자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어디 텔레마케터나 이런 고객을 응대하는 사람들을 감성 마케팅, 감성업에 존재한 감성업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게릴라 마케팅. 이거는 이제 옛날에 없었던 개념은 아니에요. 게릴라 마케팅. 우리가 게릴라 마케팅에 반하는, 대응되는 말이 있다면 그거는 전면적인 마케팅이다. 물량 공세적인 마케팅이 게릴라 마케팅의 반대편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국지전 마케팅이죠. 여기서는 무엇이 주무기가 될지 모릅니다. 속도가 될지, SNS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도구가 될지, 그 국지전에 가장 효과적인 무기나 또는 능력을 구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입소문이 매우 중요한 상태. 입소문은 단순히 우리의 입만 타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SNS라는 가상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 마케팅입니다. 상징이죠. 하나의 캐릭터를 통해서
전체 우리 상품의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캐릭터 하나로 모든 이미지가 결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우리 광고나 이런 모델의 선정 또 마스코트 같은 것에 대한 디자인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CRM 마케팅은 뭐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마케팅. 즉 고객이 우리 제품의 구매를 망설일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을 구입하고 또 사용하고 또 사용 후에 그 제품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고객에게 부여할 수 있는 모든 가치, 이것이 다쿠치적인 그 생각에서 보면 그 일련의 그 사이클에서 손실되는 것을 갖다가 손실 함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CRM은 그 기간 동안에 고객과 또 공급자, 기업이죠. 기업과 소통 채널, 소통 간격, 소통 매체, 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릴레이 마케팅의 유기적인 그런 그 형성 요소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이제 감성 마케팅입니다. 감성 마케팅은 고객의 감성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감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객의 감성을 자극한다. 또 정보를 통해 호의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그 다음 고객 경험을 즐겁게 해준다. 그 다음에 고객 감동을 목표로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감성 마케팅.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고객을 기쁘게 한다. 이게 한마디 키워드예요. 전통적인 마케팅에서 보면 마케팅 관리 대상인 그 소비자인데 지금은 아닙니다. 존중의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상품을 구매한 사람이 아니고 경험과 느낌을 구매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차별화 또는 비용 우위에 우리는 그동안 주목해왔어요. 그동안 경쟁 우위, 이러면 경쟁 우위는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차별화 우위 아니면 경쟁 우위였어요.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감성 우위. 이제 그 차별화나 비용 플러스 결국 느낌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느낌이라는 가치가 새롭게 대두된 것입니다. 그 다음 과거에는 상품의 품질이나 기능적 차별화가 매우 중요했어요. 그러나 상품에 대한 경험이나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식이었는데 비해서 지금은 입소문, 그 다음에 쌍방향 대화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의 관점에서도 이건 하나라도 더 팔려고 하는 서비스였어요. 과거에는.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21세기 지향적인 지속적인 신뢰관계 구축이 그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이제 그 한순간 반짝 뭘 잘해가지고는 그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성 마케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결국은 동원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감각입니다. 감각. 감각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각, 두 번째 청각, 세 번째 미각, 네 번째 촉각, 다섯 번째 후각.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오감이라고 합니다. 오감. 오감이 총체적으로 동원되는 마케팅을 우리가 감각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 마케팅의 예를 들면 아이팟과 아이폰,
아이맥의 5가지 컬러죠. 코카콜라는 레드라고 하죠. 코카콜라는 세계 200개국의 적색혁명을 일으켰어요. 레닌이 이룩하지 못했던 것을 결국은 콜라의 이 적색혁명이 성취된 것입니다. 반대로 펩시콜라는 블루예요, 블루. 이런 것들이 시각적 마케팅. 레드 하면 우리가 코카콜라를 떠올르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청각은 스타벅스의 재즈, 그 다음에 백화점 등지에서 시간대에 맞춰 흐르는 음악, 그 다음에 CM송,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되겠고요. 미각은 요새 뭐 대형마트에 가면 그냥 대표적으로 볼 수 있죠. 시식 코너입니다. 촉각, 화장품의 샘플 제공,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샘플 제공은 요새 아주 빈번합니다. 그 다음에 후각, 향기 마케팅, 후각 마케팅. 이를테면 여행사 사무실의 코코넛 향, 은행의 커피 향, 베이커리의 그 은근한 그 빵 굽는 냄새,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상징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체험 마케팅이 되겠는데요. 요즘은 직접 고객이 경험한 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최고의 그 구매 가치가 경험이에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체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럼 그 체험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행. 굉장히 그 중요하죠. 여행은 그 걸으면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가장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 중에 고귀한 것이 체험이란 뜻이죠. 그래서 구매 과정뿐만 아니고 구매 전후에 마케팅에 고객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적, 감성적, 인지적, 행동적, 관계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고객의 체험 관리입니다. 이를테면 스타벅스, 할리 데이비슨 이런 것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문화 마케팅이에요. 문화 마케팅. 이것은 그 문화적 요소를 활용하는데 이 문화적 요소를 구매를 자극하는 마케팅으로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문화상품과 상품의 체화에 제공하는 문화연출 같은 것들. 이를테면 에버랜드, 또 현대갤러리, 카드 같은 것들이 전형적인 이와 같은 마케팅, 특히 감성 마케팅의 사례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공유를 클릭하고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종교 활동이 끝난 후 목사님께 말해버렸다. 사실 저 불교예요. 이 달고 이 똑똑한 때문에 저 때문에 못한 말 나놓고 말하자. 정답은 그게인데. 정답은 그게라니. 말하지 않으면 모르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왜 난 엄마랑 안 닮았냐는 딸에게 말해버렸다. 사실 엄마가 얼굴에서 손 좀 댔어. 대박. 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자. 엄마, 아빠도 알아? 응?
이젠 말 안 하면 몰라요. 말 안 하면 모른다니까. 처음 놀러 간 여자친구 집에서 말해버렸다. 나 사실 깔짱 깔았어. 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자. 그래도 안 들킨 나보다 크네. 에이, 말하지 않으면 모를걸? 이젠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1년 사귄 남친에게 말해버렸다. 사실은 나 오빠보다 나이 많아. 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자. 누나가 개끼세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요리를 못하는 아내에게 말해버렸다. 우리 그냥 시켜 먹자. 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자. 목마를 텐데 국물이랑 같이 먹어. 심심해. 아직 안 끝났어? 맞아. 봐. 여보세요? 진짜? 아, 참, 다행이다. 아, 내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지? 내가 금방 나갔다 올게. 알지? 나갔다 올게. 알지? 야! 너는 내가 싫니? 나 아직 네 거 아니야. 있어줄 때 잘해. 야, 너 지금 어디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너 나랑 몇 번 잠깐 사이가 그렇게 달라지냐? 너 대체 뭐 하는 인간이야? 얼마나 대단한 약속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여자친구 내팽개치고 그렇게 가졌어? 아저씨 그냥 가세요 가시던지. 야, 너 잠시만 너 어디니? 야, 탁탁 소리 들린다. 야, 그만 천천히. 하나, 둘, 셋! 수미야 나랑 사귀줘. 잘 노는 남자 좋아한다고 했지? 근데 나 노래도 더덕 못해. 근데 춤은 진짜 잘 춰. 야! 하나, 둘, 셋, 넷! 뿅뿅 날려주세요! 사랑해. 사랑할수록 나는 너무 작아지고 함께한 만큼 너무 자꾸 연대가. 그래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는데 어떡하지? 너의 사랑은 몇 프로 부족하니? 2% 부족할 때 홈페이지에서 너만의 이야기를 들려줘. 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첫 번째 동영상은 뭐죠?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 초코파이에 그런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 있을 줄은 몰랐죠. 그래서 초코파이는 단순히 초코파이가 아니죠. 우리가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또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들을 터놓고 뭔가 이야기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른다. 터놓고 말할 때 뭔가 우리가 초코파이가 필요한 이런 아주 그 감성을 자극하고 있고, 두 번째는 2%라는 음료수 광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직면할 수 있는 그런 결핍, 누구나 그런 허전한 결핍, 또 서운함에 직면할 때나 또 친구들과 또 부모 자식 간에 다양한 그런 그 유사한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그 2%는 단순한 음료수가 아니고 위안인 것입니다. 위안. 그래서 감성이 품질 자체를 높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바탕이 되지 않는 단순히 감성만을 내세운 그 마케팅은 오래가지는 못해요. 두 번째는 이 감성은 매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감성적으로 고객에게 호소하더라도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실패입니다. 그 다음, 감성이 고객에게 결정적 구매 결정 요소여야 합니다. 그런 요소가 아니라면 감성 마케팅은 효과를 상실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똑같은 메시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경쟁자와 비슷한 메시지를 담은 감성 마케팅은 차별화되지 않으므로 실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게릴라 마케팅인데요. 게릴라 전술이라는 것은 그 유격대죠, 유격대. 소수의 인원으로 그 기습 공격으로 적하고 승부하는 방식이 게릴라 전술입니다. 그래서 이 전술을 응용한 것이 게릴라 마케팅인데요. 이것은 열세 기업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자금 열세, 내부 역량 열세, 이런 기업들이 소규모 국지전을 통해서 자신이 그 우위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협의의 게릴라 마케팅은 고객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이벤트, 퍼포먼스 등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길거리 마케팅이 이제 주가 되겠고요. 여기에 스텔스 마케팅이 있어요. 생활 속에 파고드는 것. 그 다음 레디컬 마케팅. 이것은 소수의 정예 조직으로 현장에 나가서 고객을 만나는 것. 그 다음에 엠부시 마케팅은 주요 행사의 공식 스포츠인 것처럼 위장하는 마케팅입니다. 그 다음에 미스치프 마케팅.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의의 그 게릴라 마케팅은 그냥 한마디로 하면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이 말이 부합되는 곳이면 주로 게릴라 마케팅이다,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미니 미디어, 명함, 편지, 전단지, 브로셔, 게시판, 캔버싱, 이런 것들이 미니 미디어입니다. 책자나 이런 아주 그 고도로 돈을 많이 들어간 불효서 등을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맥시 미디어, 이건 게릴라 광고, 라디오 스팟 광고, 다이렉터 마케팅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미디어는 주로 SNS가 여기에 이제 속하고, 또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것들이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기타 마케팅 수단은 무료 세미나, 그 다음에 컨설팅의 인포 미디어, 휴먼 미디어, 마케팅 제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게릴라 마케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인내심입니다. 한 번에 게릴라 활동을 해서 성공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운이 좋은 케이스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독창적인 슬로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별적인 슬로건 개발 여부가 성공의 그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경쟁자 대비 차별화 포인트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강력한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극도로 세분화된 고객에게 공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단골 고객을 지향합니다. 소수라도 기존 고객에 감동을 주는 마케팅. 그 다음에 다양한 마케팅 툴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것들은 고소하되 그 전술적인 마케팅 툴은 끊임없이 개발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냉정한 성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엄격한 사람, 이거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한테 매우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매우 관대한 이런 자세가 매우 중요하죠.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 바로 게릴라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효과가 낮은 마케팅 툴은 폐기하고 효과가 높은 마케팅 툴로 집중할 수 있는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실행 중심 조직입니다. 전략 계획보다는 실행에 초점을 맞춰주는 게 필요하고요. 제휴 협력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그 자금이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연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그 기업들이 모이면 충분히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게릴라 마케팅의 성공 사례 첫 번째, 눈부신 치아. 이거 어디에 달려있는? 덴탈 케어 광고인데 이거는 닥트 카진스키 치과 천정에 부착된 포스트 디자인 사진이에요. 굉장히 강렬하죠. 치과에 가면 이런 천정에 강력하게 이렇게 이 사진이 붙여 있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치과에 가는 사람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대기실에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45도 각도로 자연스럽게 천정 쪽을 주시하게 되죠. 그럼 바로 이 광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유리 광고하는 것 중에 대단히 유명한 광고예요. 이 캐나다의 그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3M의 안전유리 광고물입니다. 이 유리 안에 이 돈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이 돈을 가져가라는 이야기죠. 재주 있으면 가져가 봐라.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있는 돈이 아무도 가져가지 못할 정도로 이 유리는 부서지지 않는다. 안전하다는 것을 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이 한 장의 강렬한 이미지가 고객의 뇌리 속에 그대로 박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뭘 보셨습니까? 방금 그 광고가 무슨 광고예요? 모빌 광고입니다. 모빌. 응? 이 뭔가 이 막 제일 마지막에 그 모빌을 보기 전에 이게 모빌 광고일까? 이게 그 참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데 뭔가 막 이렇게 그 아주 떠들썩하게 뭐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모르게 막 어리둥절하게 만들어 놓고 최종적으로 모빌을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게릴라 마케팅의 아주 성공 사례가 됩니다.